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취득세를 마무리 짓고 등록면허세로 이어가죠.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어요? 618쪽. 618쪽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 자, 무주택자가 하나를 취득했다.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1에서 3%, 9억 초과 3%였죠? 그럼 다주택자. 자, 다주택자는 중과를 합니다. 자, 1주택자가 조정거를 취득하면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1주택자가 비조정거를 취득하면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 자, 3주택자 조정거를 취득하면 4배까지 올라가죠. 그러나 비조정거를 취득하면 2배. 그리고 4주택 이상이나 법인, 4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4배. 법인은 주택수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4배다. 자, 그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단 다주택자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4%. 4%에다가 2배를 더하는 게 있고 4배를 더하는 게 있죠?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다? 4%.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 그럼 2배는 전체 세율이 8%. 4배는 전체 세율이 12%네요. 배를 암기해야 돼요. 배를. 그래서 2배는 분수로 뭐다? 100분의 200. 4배는 분수로 뭐다? 100분의 400. 중요한 거는 표준세율이 4%입니다. 4%는 천분비로 어떻게 된다? 1000분의 40. 그래서 다주택자를 따질 때 뭐다?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도 있죠? 자, 618조. 자, 주택, 유상거래. 항상 세법은 유무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유상. 시가 표준액이 1억이에요. 자,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1%로 간다는 뜻이죠. 단 1억 이하도 지역을 따집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사업시행구역에 소지하는 주택은 제외. 그래서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돼. 정비구역으로 지정 또는 고시됐죠?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거는 제외한다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것. 그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이 13번까지 나왔네요. 노인 복지. 그 다음 문화재 주택. 그죠? 그 다음 민간 임대주택, 가정 어린이집 뚝 나왔어요.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1번. 그리고 중요한 거는 11번. 법령이 정한 농어촌 주택. 그리고 뭐다? 하나가 없네요. 상속받았잖아요. 상속받았어요. 상속. 그럼 상속받으면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있는 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5년이 뭐다? 경과되지 않는 거. 참고로 적어주세요. 자, 상속받은 지 3년 됐다. 집을 하나 사면 주택수가 하나다. 5년이 지났다. 그럼 주택수가 두 개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4번이죠. 과밀억제권의 취득 등 중과세율, 주택을 뺀 나머지죠. 그죠? 자, 그럼 옆에 쭉 나와 있고, 자,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하고,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자, 그래서 오른쪽 11번. 사치성 재산으로 들어가네요. 자,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가지가 있죠? 별, 꼴, 고고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그리고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뭐를 4배로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을, 별장은 토지건축물, 고급 오락장도 토지건축물, 골프장도 토지건축물, 고급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네요. 고급 주택.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항상 표준 세율. 표준 세율에 뭐다?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입니다. 4배. 그럼 표준 세율은 몇 프로예요? 우리가 배웠죠? 표준 세율은 유상, 농지는 3%, 외는 4%, 상속은 38, 증여는 8.15. 이렇게 원인에 따라 표준 세율이 다르네요. 신축은 몇 프로예요? 원시 취득 2.8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 세율에 4배를 더한다. 표준 세율이 2.8. 그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다. 그럼 몇 프로 더한다? 8%. 그리고 4배는 분수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400. 똑같은 거네요. 4배. 이렇게. 그럼 신축했다. 별장을. 그럼 표준 세율이 원시 2.8이죠? 8을 더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가 된다? 10.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개. 그래서 이 사치성 재산은 항상 뭐다? 4배를 더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 사치가 돼버리죠. 자, 고급 오락장, 그 다음 골프장은 회원제다. 자, 회원제인데 여기서 특징이 있는 거는 원시만 중과합니다. 사치는 다 원시 승계 중과하는데 회원제 골프장은 등록하거나 증설하거나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더라도 중과합니다. 단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승계. 자, 그 다음 고급 선박 비업무용으로서 얼마? 3억 초과. 숫자 어떻게 외웠어요? 쌈박. 쌈박.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5번. 고급 주택은 범위까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만. 그래도 단독주택이 있고 고급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죠. 그럼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 그럼 단독주택은 4가지 사례가 있고 공동주택은 2가지다. 그래도 토탈 6개입니다.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4배로 중과한다. 그래도 첫 번째는 연면적이죠. 연면적 조건. 단독주택에 쓰네요. 331 초과 and 9억 기준이에요. 9억 초과. 이 9억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절대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절대 실제 취득하면 안 된다. 공시가격. 자, 그리고 연면적. 그럼 동시에 충족돼야죠.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대지면적 662 초과 and 뭐다? 9억 초과. 자,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단독주택의 시설 기준이네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자, 620페이지. 자, 단독주택의 엘리베이터도 뭐다? 9억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은 절대로 9억 초과하면 틀리죠. 금액과 관계없이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뭐다? 사치다. 그래서 사치가 되면 토지건축물을 중과하네. 요건이 9억 초과예요. 9억 초과. 그 여기다 9억 초과가 붙으면 뭐다?
틀린 지문. 그러나 9억 원인 경우, 9억 원인 경우는 옳은 지문이네요. 요건이 뭐다? 9억 초과. 9억 원인 경우 또는 100억 원인 경우 하면 옳은 지문이네요.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주택이다. 틀렸죠? 뭐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는 사치다. 9억 초과. 요건 9억 원인 경우, 10억 원인 경우 범위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 나머지 숫자가 들어가면 옳은 지문이네요. 9억 원 초과 틀린 지문. 3억 원인 경우 옳은 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갖고 따지죠. 이 단층형은 2, 4, 5 초과, and 뭐다? 9억 초과. 9억이 꼭 들어가야죠.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 7, 4 초과, and 9억 원 초과. 토탈 6개네요.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고급 주택이다. 근데 거기 공동주택에 괄호가 이상한 괄호 나왔네요. 공동주택에 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 4, 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포함은 무조건 이 고급주택이 나오면 괄호는 다 제외입니다. 제외라고요. 자, 이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복층형은 274 초과입니다. 한 층 면적이 2, 4, 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1개층의 면적이 2, 4, 5. 2, 4, 5를 넘어갔죠? 그럼 9억 초과는 요건이 충족됐다 가정합니다. 자, 그럼 단층형이다. 그럼 고급주택이죠? 단층형은 고급주택이잖아요. 2, 4, 5 초과하니까. 근데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0이다. 그럼 2, 4, 5 초과 들어가죠? 다락방을 만들었어. 20. 그럼 복층형이네. 이렇게 복층형이죠? 1개층의 면적이 2, 4, 5. 그럼 예를 들어서 1개층의 면적이 250이고 다락방 20이야. 그럼 이게 몇이야? 270. 그럼 고급주택의 범위는 2, 4, 5 초과인데 복층형은 274죠? 274가 안 되니까 복층형이 아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단층형으로 봐서 고급주택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는 뭐다?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복층형에서 제외한다. 그럼 결론은 뭐다? 1개층의 면적이 2, 4, 5 초과. 2, 4, 5 초과하면 무조건 뭐다? 고급주택이다. 단 9억 초과가 붙었다 가정하고요. 자, 그 다음 다가구.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다? 다가구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에 포함한다. 그래서 다가구는 매 일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다. 그럼 공동주택 여기 가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로 벗버리면 뭐다? 연면적에 걸려서 고급주택이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다가구는 뭐다? 매 일구마다 하나하나씩 보고 2, 4, 5 초과를 판단하네요. 단독으로 보면 연면적이 넓어져서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간다. 자, 그래서 거기 골프 회원권이나 연습장이나 고급 이거는 사치성이 아니다. 자, 그다음 보충이 나왔네요.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시차를 주고 취득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1명이 취득하든 2명이 취득하든 잔금이 끝나면 내 거죠? 중과세를 합니다.
자, 물건이 사체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이거 겸용주택이죠. 그래서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뭐다? 별장으로 본다. 그래도 오피스텔은 원칙은 업무용이죠. 업무용이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다? 주택이 된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뭐다? 별장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어쩌다 한번 뭐다? 오피스텔도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중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3번 소유자 이외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정으로 사용하죠. 이런 것도 뭐다? 중과세 대상이다. 항상 세법은 물세입니다. 내가 사용하든 남이 사용하든 뭐다?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한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출제되는 거는 4번이네요. 그죠? 4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다? 10배. 연면적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의 10배. 자, 그 다음 5번도 중요하네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또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포인트는 60일.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60일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뭐다? 고급 오락장이 아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항상 과로,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죠. 그 다음 6번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똑같죠? 60일 이내에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뭐다? 고급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은 4배로 중과합니다. 표준세율의 4배. 그럼 4배는 구체적으로 뭐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리고 4배를 분수로 어떻게 표시한다? 100분의 400을 합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권역 안에서 두 가지가 있죠?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또는 법인이 뭐다?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공장. 신증서를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과밀 억제권에서 법인이 본점 지점하면 안 돼요. 본점 주사무소 뭐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중과하겠다? 표준세율의 몇 배? 2배. 사치의 절반이에요.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그럼 2배를 분석해야죠.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기준세율의 2배다. 2배는 백분비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200. 그럼 2배는 퍼센트로 몇 프로다? 4%. 이렇게. 자, 그럼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과밀억제권이 어디다? 수도권. 지방은 중과를 안 합니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합니다. 공장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오죠? 인구가 따라와. 그래서 원시만 중과합니다. 중요한 거는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공장 수가 그대로니까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는 표준세율의 2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에서 지점하면 안 돼요. 본점 주사무소. 이거를 본점 주사무도 뭐다? 신축하거나 중축할 때만, 즉 늘렸을 때, 짓거나 늘렸을 때는 인구가 따라옵니다. 역시 2배로 중과한다. 일단은 타이틀,
사치성은 4배를 더한다. 5개 종류를 알고 그 다음 과미력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보다 2배로 중과한다. 사치성의 절반이죠. 그럼 원시취득이잖아. 승계는 공장수가 그대로니까 중과를 안 해요. 이것도 신축, 중축, 원시만 중과합니다.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신축은 원시취득, 표준세율이 2.8이죠. 그럼 4를 더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6.8. 이렇게 제목을 보라고요. 자, 그래서 꼭대기 621조. 과미력제권은 수도권이다. 단 수도권이더라도 공장이 정정당당히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 제외 포함하면 안 되죠. 표준세율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항상 이 공장은 모든 공장을 중과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 그래도 도시형 공장은 제외를 하고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한다. 그래서 신설은 뭐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신설, 증설은 330 초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즉 원시만 중과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뭐를 중과한다? 부동산만 중과한다 그러면 안 되죠. 사업용 과세물과 몇 가지를 중과한다. 4개. 4가지를 중과합니다.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증설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기계, 장비까지 중과를 합니다. 토지, 건축물에 하나여 중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차량, 기계, 장비까지 중과를 한다고요. 그 다음 중과세가 배제되는 이유. 포괄적으로 원시가 아니라 승계, 이전받으면 공장수가 늘어나지 않죠. 업종 변경. 그 다음 3번 과미력제권에서 이전. 과미력제권에서 이전. 이전은 공장수가 그대로죠. 단 서울특별시 밖에서 외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들어온다. 과미력제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다? 제외.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가장 밀집지역이죠. 서울 밖에서 서울에서 이전하는 거 안으로 들어온 거는 중과를 합니다. 자, 과미력제권 수도권이 있고 가장 밀집지역 서울이잖아요. 그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각 과미력제권이죠. 그죠? 이렇게 과미력제권에서 이전은 중과를 안 해요. 그래서 중과를 안 하는데 안양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오죠? 중과를 합니다. 또 서울에서 서울도 중과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거 및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자, 2년 이내 뭐다? 이전할 때도 제외는 중과를 한다는 거죠. 배제. 배제에서 제외니까 2년. 2년 이내에 이전해서 중과하고, 그리고 철거 후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했을 때도 중과를 안 하고, 그 다음 5번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과미력제권으로 편입될 때도 중과를 안 하고. 자, 중요한 거는 6번 정도 알면 되죠. 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공장 신증설은 몇 년 이내 해야 돼? 5년 이내. 5년이 경과되면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과거에 한 번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된다? 제목 보고 중과세 세율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과밀억제권에서 지점하면 안 돼요.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중축. 그래서 우리가 본점과 주사무소의 차이점은 뭘까요?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라고 그러고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영리, 비영리 다 2배로 중과를 합니다. 신축, 중축,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그럼 이 지문이 뭘까요? 이 지문은 옛날 취득세를 중과했고 옛날엔 등록세 따로따로 하다가 합쳐졌죠? 합쳐서 이렇게 중과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지문은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습니다. 표준세율로. 이렇게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하다가 11년부터는 합쳐서 이렇게 됐죠. 그럼 원시니까 옛날에 취득세는 2%잖아. 세배는 6%죠. 그럼 옛날에 등록세는 0.8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합쳐야죠. 합치면 6.8. 그래서 이게 합쳐서 6.8이다. 그럼 합치면 뭐다? 표준세율이 2.8이에요. 2.8에 6.8이 되려면 2배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다? 합쳐서 6.8 이렇게. 그래서 표준세율에 뭐다? 2배를 더한다. 사치의 절반이 되겠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대도시로 들어갑니다. 대도시. 이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인데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죠. 역시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이죠. 또는 설치. 그리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다 중과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뭐다? 등기사항,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이외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거고 이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뭐다? 법인이 뭐다? 등기할 때 중과하던 지문이라고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취득세는 중과를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그럼 등록세만 중과를 했죠? 따로 어떻게 중과를 했다? 표준세율의 3배. 그래서 이거는 등기사항입니다. 등기를 중과했다. 그러니까 본점을 설립할 때도 중과하고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도 중과하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할 때 등기사항이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원시 승계를 불문한 다 중과를 합니다. 그럼 원식취득이라고 가정하면 2%죠? 2%. 그럼 표준세율은 0.8이잖아요. 0.8. 그럼 0.8의 3배는 몇 프로다? 2.4. 2.4네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졌죠? 합쳐서 몇 프로를 만들어야 돼요? 4.4를 만들어야죠. 그럼 4.4를 만들려면 출발이 표준세율의 3배. 자, 표준세율 2%, 2.8, 2.8이죠. 합치면 그럼 3배로 출발합니다. 그럼 8.4. 그럼 4.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와 2.4. 그럼 4.4가 되려면 8.4에서
4%를 빼야죠. 즉 2배를 뺀다. 2배는 몇 프로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니까 4%를 빼네요. 자, 이렇게. 왜 2배를 뺀다? 종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므로.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거는 알 필요 없다.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2배를 더하고, 그리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원시 승계 불문하고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빼는 이유는 뭐다?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8.4에서 2배를 빼야 4.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중과하죠? 취득세를 중과했고 등록세를 중과했다. 이렇게 동시에 중과세가 중복됐죠? 동시에 중복되면 합쳐야죠. 합쳐야 돼요. 그래서 6% 뭐다? 이거 2.4 합쳐서 8.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합치는 거야. 어떻게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럼 2.8이네요. 2.8의 3배는 역시 어떻게 된다? 8.4. 6%, 2.4를 합쳐서 8.4.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과밀억제권은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대도시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러나 이렇게 중과세가 과밀억제권과 대도시에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죠? 6%, 2.4를 합쳐서 8.4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표준세율의 3배. 합치면 2.8.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 보고 중과세를 알면 돼요. 나머지 복잡한 거는 하지 마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622쪽 꼭대기 3번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항상 도시형 업종,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뭐 기반시설, 은행업, 통신업은 대도시에서 필요하죠. 이런 첨단 업종, 이런 것들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유상 빼고 3가지를 배웠네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4배를 더한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리고 과밀억제권과 대도시의 중과세가 중복됐을 때는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죠. 합쳐서 어떻게 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러나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고급주택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이거 아니에요? 331, 662 전용면적 245, 복층형은 274, 9억 초과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만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요건 9억 초과, 9억 초과, 9억 초과. 단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려요.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 단 9억 원인 경우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라고요. 9억 원 초과하면 틀려. 요건이니까. 9억 원인 경우하면 요건이 아니죠. 9억 원이든 900억 원이든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취득세 세율 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왜 5년이 나왔어요? 이 중과세 제척기간 5년입니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제척기간 5년 이내에 뭐가 됐다는 거요?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가 됐죠?
사치 또는 과밀억제권의 2배짜리가 됐네. 그럴 때는 전체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제척기간. 그럼 뭐를 추가 징수하느냐? 토지, 건축물. 둘 다 추가 징수합니다.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났죠? 토지는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는 토지 건물 전체, 5년 경과, 5년 후 용도 변경 공사하면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용도 변경하면은 그렇게 되고 단 5년 경과에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중축등으로 중과세하면 중축등으로 사치가 되면 뭐다? 증가되는 건축물, 토지는 과세를 못하네요. 자, 그래서 2번이잖아요. 2번을 얘기한 거야. 자,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사치네 뭘 했다? 중축. 그럼 건물을 중축했으므로 뭐다? 증가되는 건축물.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뭐다? 중축, 개수, 개축 등은 증가되는 건축물. 그래서 5년 이내하면 역시 뭐다? 전체 가액을 중과하고. 자, 복잡하네요. 자, 일단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시험은 5년 이내 표준세율 토지건축물로 과세했죠. 중과 물건이 되면 제척기간 안에 들어있으므로 전체를 추가 징수합니다. 그리고 중축 등으로 해서 사치 등이 되죠. 중축 등으로 사치 등이 되면 뭐다? 과세를 안 합니다. 5년 경과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5년 지나서 중축하면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칸 5년 이내는 전체, 두 번째 칸 5년 이내도 전체야 무조건. 그러나 중축, 개축 등을 했을 때는 증가되는 건축물만. 그러기 중간에 박스가 뭘까요? 추징해야죠. 자,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추징하죠. 그럼 추징할 때는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거를 기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토지 건축물 표준세율이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100만 원 납부해서 중과 물건이 되니까 높은 세율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다고요. 그럼 둘 다 과세하면 안 되죠. 500만 원에서 100만 원 기납부한 거를 빼고 400만 원을 추가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이네요.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서는 2배로 중과하죠. 근데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신증설자가 다를 때는 2배를 누구에게 중과한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걸로 본다. 신증설자면 큰일 나죠? 신증설자는 세입자입니다. 항상 실질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다를 때는 신증설자가 아니라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 실질 주인이 된다고요. 단 신증설은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이내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중과를 안 합니다. 5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 둘 이상 세율이 해당했다. 그럼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사치 등은 중과하죠.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 토지 건축물 그럴 때는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하죠. 이미 납부한 거 빼고 낮은 세율하면 안 된다. 높은 세율.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는 표준세율 필수입니다. 그 다음 중과세율은 뭐다? 사치성 재산 필수예요. 그리고 623조 세율의 특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번 시험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율 복잡하게 배웠네요. 첫 번째는 표준세율, 두 번째는 주택, 유상, 다주택자, 중과세하는 주택이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택을 뺀 사치성, 과밀억제권 중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례세율. 이거는 한쪽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 뭐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세율의 특례입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죠? 취득세 몇 프로? 2%. 등록세는 원인을 5개로 나눠서 이게 합쳐서 뭐다? 취득세 뭐가 됐어요? 표준세율이 됐잖아요.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자, 근데 특례세율은 뭐다?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드디어 나왔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고 옛날에 취득세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1번이 뭐다? 2% 빼고 뭐만 과세하라?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라. 이렇게 한쪽만 과세하는 거네요. 왜 2% 뺄까요? 형식적이니까. 취득을 빼고 옛날에 등기사항만 과세하라.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 즉 옛날에 취득세 2%만 과세하고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왜 등기를 과세 안 할까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섞어지게 만들어요.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1번만 알면 되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빼는 거요, 빼는 거. 예외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몇 가지가 있다? 7개가 있어요. 2% 빼는 거 7개가 있네요. 7개. 7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7개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다? 2%만 적용하는 게 수없이 많죠? 자, 그럼 첫 번째 2% 빼는 거는 뭐가 있다? 환매 등기가 있네요. 환매 등기. 환매가 뭐다? 매도했던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네요. 내 것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면 넘어갔다 넘어오는 거죠.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는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그 뜻이에요. 2% 빼고 왜 2% 뺄까요? 옛날에 매도자가 2% 납부한 거니까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환매 등기는 법조문이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왜 2%를 빼라? 2% 옛날에 납부한 거니까 2% 뺀 2% 합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상속이잖아. 자, 상속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필수가 뭐다?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요. 상속. 표준세율은 농지, 외 이렇게 나눴죠. 그럼 표준은 2.3, 외는 몇 프로다?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입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보고 있다? 감면대상 농지 그리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원인이 상속이에요. 이럴 때는 표준세율, 이럴 때는 특례세율이죠. 감면대상 농지, 감면해줘라. 몇 프로? 2%. 그래서 몇 프로만 과세하라? 0.3. 그 다음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2% 빼라. 그럼 몇 프로만 과세하라? 0.8.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와 왼쪽 포괄적으로 물어볼 때 그럼 여기는 왜 2%를 뺄까요? 형식적이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2% 뺀 거 2% 납부를 했기 때문에 2% 빼고 그 대신 뭐는 하라? 등기만 하라. 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등기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 납부해야죠. 2% 빼고. 자, 그 다음 디귿. 자, 세 번째는 법인의 합병. 자, 법인의 합병이네요. 합병했잖아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해서 C법인으로 탄생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B, 옛날에 부동산 등이 10억이 있었고 B는 20억이 있어서 그럼 합치면 30억. 똑같죠? 근데 법인 명의로 새롭게 뭐는 하라? 등기만 하라. 어떻게? 2% 빼고. 왜 2% 빼요? 옛날에 A, B는 2% 납부했잖아요. 그럼 C법인으로 합쳐지면 C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라.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라? 2% 빼고. 자, 그 다음 리을. 자, 리을도 뭐다? 공유, 합유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은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특례세율을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는 2% 빼고 0.3만 과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동취득합니다. 5대5로. 그래서 50% 지분이 단순분할이죠? 그래서 공유 합유는 뭐다? 2.3% 표준세율.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2% 내고 등기를 안 한 거죠? 등기만 하라. 5대5 단순분할이네요. 그래서 공유 합유 쭉 나와 있죠?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그래도 5대5로 분할하지 않고 4대6으로 분할하죠? 그럼 이 10%에 대해서는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분이 초과하는 것은 2%를 또 내야 돼. 단순분할 5대5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고 단독 소유잖아. 포인트가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표준으로 한다. 전체 단독 소유니까 당연히 전체죠. 그 다음 이용 건축물의 이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전냈을 때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가액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하죠.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합니다.
그럼 지분이 초과되면 또 2% 내야 돼. 그럼 이거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그래서 이전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의 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또 2%를 내야 돼. 등기도 해야 되고 표준세율. 그러면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되죠.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그래서 결론, 이전했을 때는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는 다시 해야죠. 취득세 어떻게 납부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초과하면 무조건 2% 또 내고 등기도 또 해야죠. 표준세율이다. 자, 그 다음 이혼 재산분할이네. 자, 이혼했다. 그럼 재산분할도 2% 빼는 겁니다. 왜 2% 빼요? 옛날에 2% 냈으니까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로 한다. 등기는 해야죠. 그리고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도 임목법에서 2% 뺀다. 그럼 7개네요. 반드시 기억해. 7개. 왜 2% 뺀다? 2% 납부한 거니까.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